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뉴스와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랭킹5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랭킹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오늘 국제 펄프 가격 고공행진 타이틀 달고 나왔는데요. 제지주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주 전반적으로 오늘 빨간불 켜져 있는 상황이죠. 국제 펄프 가격이 4년 만에 $1,000 돌파했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유가 급등, 대외 변수들로 인해서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상승세가 이어져 오는 건데요. 위원님, 현 시점에서 제지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간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오히려 좀 보유자들 비중 축소의 기회일까요? 우선적으로는 4년 만에 $1,000에 대한 것을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3개월 연속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펄프 가격에 대해서 이제 가격 인상 메리트가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작년 말부터 한 11월, 12월 정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펄프 가격에 대한 인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시점에서 2월 정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제 전쟁 리스크 이슈로 인해서 이제 제지 업종들에 대한 슈팅이 상당히 크게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이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 이후에 지금은 다시 한번 이제 저가 메리트를 좀 피력하는 그런 종목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반기 가격 인상, 펄프 가격으로 인해서 종이 가격 인상에 대한 것을 상반기에 한번 진행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진행할 종목, 거기에 대장주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지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후에 제지 업종은 이제 6월, 7월 정도에 대한 흐름 이후 재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지금 바이앤홀딩에 대한 전략보다는 트레이딩 영역 안에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베이스, 특히 2분기 실적을 막 발표를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8월 초 중순 정도까지는 실적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대응을 하시고요. 제지 업종 안에서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배트 짧게 주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현재는 대응을 하시되 하반기에 가격 인상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접촉하셔서 분석을 하셔서 그런 종목은 바이오 홀딩으로 진행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지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답변 주셨는데 그래도 실적주가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짧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봐라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위원님, 그럼 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러시아가 또 노골적으로 이 가스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공급하고 있는 가스를 현재 40% 수준에서 20%까지 확 줄이겠다. 고장을 핑계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에너지주 반사이익 기대로 오늘 급등하고 있거든요. 좀 지속적인 랠리 이어갈까요? 우선은 이제 캐나다에서 부품 공급이 진행이 됐고요. 그 터빈 관련해서 정비는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쪽에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랑 좀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으면서 40% 정도에 대한 것을 한 20% 정도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에너지 공급난에 대한 게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천연가스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것으로 계속해서 유럽 시장에 대한 압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노드스트림 1 추가적인 정비 이슈는 조금 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것은 지금 장기화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폭염이라든지 이제 에너지 대란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선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 그런 섹터가 완전히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성장 동력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ESS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 확장에 대한 것들을 감안한다면 태양광, 풍력 그리고 ESS 시장에 대한 성장 속도, 성장력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러시아 에너지 관련된 그 종목들은 변동폭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시세를 분출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 트라이에 대한 것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짧게 트레이딩 영역 안에서 매수 매도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스 관련주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바라보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좀 중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신재생 계속해서 흐름 놓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 미국의 대형 유통사죠. 월마트의 실적 전망치가 대폭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최대 13%가량 낮아질 거다라는 건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겠죠. 정말 필수적으로 써야만 하는 칫솔이나 식료품은 사도 의류, 전자기기 사지 않으면서 실적 악화가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유통사들 오늘장에서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위원님 최근에 영업 규제 완화되면서 이마트, 롯데쇼핑 같은 종목들 한 차례 시세 나왔었거든요. 네. 이 이슈로 좀 발목 잡힐까요?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마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PER 기준으로 한 3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마디로 굉장히 저평가 매력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저평가라고 하는 종목들이 향후에 대한 성장, 상승 동력을 상당히 크게 나타낼 것이지만 지금 현재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현재는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가치 투자에 대한 것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조금 주도를 하는 그런 섹터와 테마 쪽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월마트에 대한 실적적인 하향세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경기 둔화 아니면 경기 침체 이쪽에 대한 것이 어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6월 달에 대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인상, 7월에 대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이 맞물리면서 지금 둔화에 대한 모습이 조금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 지표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완전 초고가인 명품 시장에 대해서는 또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한 중고가 브랜드랑 중고가 시장에 대한 제품이 지금 판매가 좀 저조한 것이고 생필품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또 다른 포인트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재고에 대한 할인율이 좀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재고 축소 그리고 실적적인 이제 커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전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환율 효과도 있겠지만 재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그 안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차별화에 조금 분석을 조금 강력하게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대형마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가 메리트에 대한 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 현대차보다 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로 잡고 대응하시면은 조금 장기적인 투자 플랜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히려 대형마트 관련주 지금 저평가 매력 부각받아야 된다라는 관점이신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네요. 좀 멀리 보고 여유롭게 마트 관련주들은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2차 전지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너럴모터스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신인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았었죠. 이 배터리를 이 볼트 EV 차량에 탑재를 했었는데요. 이 볼트 EV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 14만여 대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리콜 비용을 LG화학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50대 50 절반으로 딱 나눠서 지불을 하게 됐다라는 건데요. 오늘 이 하락세를 이어가던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악재 해소 관점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그 물량에 대한 해소 구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악재나 악재가 계속 터져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제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표현을 드리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프리미엄에 대한 제 가격 조정, 프리미엄 가격 조정이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섹터이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그런 섹터죠. 한마디로 프리미엄 기간을 어디로 둘 것인지에 따라서 전혀 목표 가격이 그 전망치가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안에서에 대한 흐름은 프리미엄을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미래 성장성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성장 그리고 빠르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차이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흐름에서는 저는 자리를 잘 잡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 상황이고요. LG 엔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사업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한마디로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시장에 어필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 에너지부에서 이제 LG 엔솔이랑 GM에 대한 배터리 합작사에 25만 불, 25억 달러에 대한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성장 매력도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눌려 있는 가격대 안에서 다시 한번 프리미엄 계산을 잘 해서 목표 가격을 조금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테마이기도 하죠. 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뷰 주셨는데 그럼 에코프로 BM도 긍정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유상증자에 출자하기 위해서 이제 에코프로 BM의 유상증자에 출자하기 위해서 1,5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그 7월 27일 내일이죠. 전환 청구 기간 하루 앞둔 오늘 에코프로는 좀 하락이 짙어서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중기적 관점에서는 성장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환사채에 대한 것, 또 에코프로 BM에 대한 흐름, 요 근래 2차 전지 시장에서 뭐 유무상 증자라든지 전환사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기 중심에 있는 게 에코프로 BM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전환사채 관련 이슈에 대한 것은 주식 가격에 거의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동사에 대해서 실적적인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수주했던 그 수주권에 대한 그게 재무에 언제 찍히는지 한마디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그 실적에 대한 대부분이 찍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시점에 대한 것을 투자 목표, 투자 기준으로 잡고 진행하시기에는 지금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오히려 오늘같이 눌릴 때 또 한 번의 기회로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답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원전주 되겠는데요. 한수원이 이르면 8월 중순에 이집트 원전 사업의 최종 수출 계약을 맺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13년 전 이 아랍의 바라카 원전 이후에 처음인데요. 이렇게 수조원 규모가 진행된다면 이 원전주 전반적으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나요?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 올해 초반만 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악재 그리고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특히 소형 원전주들에 대한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그런 시점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주권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실질적인 실체가 있는. 네, 실체가 있는 네. 최전선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한전 KPS를 필두로 해서 한전 시리즈 애들과 오르비텍이라든지 이제 약간 용병원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릴게요. 원전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단기간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중단기적인 모습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다라는 데 주목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스펙트럼 안에서 종목에 대한 게 대장주가 몇 종목이 되지 않다라는 데 주목을 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냥 조금 급등 종목이기 때문에 소형주를 찾으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실질적으로 숫자가 꼽히느냐 꼽히지 않느냐에 대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중점을 크게 두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실체가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찍히는 원전주 쪽으로 종목별 옥석 가리기 해보자라는 말씀 전해주셨네요. 그 안에 오리비텍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제약바이오 한번 살펴볼게요.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주변에 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듯해서 코로나19 관련주 지금이라도 담아봐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원숭이 두창 쪽으로 바라봐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제약바이오에서 코로나 섹터는 벌써 한 2년 반이 넘게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테마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다라고 말씀드렸고, 진단 키트, 그리고 뭐 치료제 백신, 그리고 이제 원격 진료라든지 이제 사이버 학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에 대한 수익을 예전처럼 2년 반 전처럼 뭐 시젠에 대한 추가 급등 뭐 이런 초급등 이런 것을 기대하시지 마시고, 지금 안에서 순환매 안에서 동참하셔서 배트 짧게 주시고 대응하시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원숭이 두창 관련된 것은 생각보다 대장주인 HK 이노엔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장주에 대한 흐름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원님의 종목 AS 들어볼 차례인데요. 원픽으로 주셨던 현대공업 14%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주셨습니다. 목표가 8,500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지속홀딩 해볼까요? 목표 가격에 대한 것보다는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트레이딩 안에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아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윗꼬리가 자주 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재매수, 또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재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동차 섹터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현금 재무적인 안정성, 그리고 현대차와에 대한 기술 협약,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매력도는 아직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 가격 8,500원 유지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나면 챙기고 다시 사고 가능한 종목이라는 이야기 주셨네요. 현대공업이고요. 목표가 8,500원 그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픽 들어볼까요? 오늘은 2차 전지 안에서 셀렉을 했고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용 ESS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로봇 산업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상승폭이 조금 나타나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자리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종목명 이렌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용 ESS 시장과 이모빌리티 그리고 로봇까지 진행이 되면서 실적적인 개선은 지금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오늘 한 800원 정도, 한 4%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하셨겠지만 목표 가격에 대한 것을 1차 목표가 22,000원 잡고 손절 가격 16,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도영 위원님의 원픽 2차 전지단 내에서 이렌텍 받아봤습니다. 로봇 사업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이렌텍이라고 하네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6,5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랭킹5 오늘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